홍콩 쪽에 있는 법인들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뉴스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홍콩 ETF가 5월 말에 상장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좀 비트코인의 판도를 또 한번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역대급의 불장이, 진짜 찐 불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앞으로 5년 후에는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요새 비트코인 차트가 되게 좀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저께 밤이죠. 어저께 밤,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인데, 어저께 밤 10시에는 급등을 했어요. 한 7만 달러 정도 하던 게 거의 7만 2천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엄청난 폭으로 떨어졌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 4%, 5% 되거든요. 한 6만 8천 대를 보고 왔죠. 네, 6만 9천을 그동안 좀 잘 지켜줬었는데, 6만 8천 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요동을 막 치냐,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다 예견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올해 2024년 1월 11일부터 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분기 마감입니다. 이제 3월 달이니까 1월, 2월, 3월까지 묶여서 옵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하려는 옵션이 콜옵션이고 매도하려는 옵션이 풋옵션인데 이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콜옵션,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주체는 주로 기관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려는 주체는 헤지 펀드라고 하죠. 헤지 펀드에서는 숏포지션, 팔려고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관은 오르면 돈 벌고요. 헤지 펀드는 떨어지면 돈을 법니다. 그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3월 말이니까. 오늘이 이제 한 40분 있으면 3월 29일이니까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관에서는 좀 비싼 가격에 마감을 하고 싶을 거고, 헤지펀드는 좀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싼 가격에 마감을 시키고 싶겠죠. 네, 그래서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격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앞으로 3일간, 어저께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한 이틀 정도는 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요동치더라도 굳이 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고요. 혹시나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좀 낮은 가격에 뭐 요런 데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운 좋게 요런 것처럼 이렇게 피레치처럼 삐죽 튀어나와 가지고 체결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장이거든요. 낮을 때 낮은 가격에 한번 매수를 걸어놔 보세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요동을 칠 것 같고,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분기죠. 2분기 4, 5, 6월 요때는 엄청나게 불리시하게 비트코인 상승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이때 지지부진하고 상승이 별로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거기까지 오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면 물론 뒷심을 발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2분기에 기요사키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달에 10만 불 본다 그랬잖아요. 1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되거든요. 네, 저도 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김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김프가라는 사이트인데 네이버에다가 뭐 한글로 김프가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김프가 현재 한 5% 정도 껴있죠. 요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한 12%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5%대니까 요 정도면은 아주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격이 지금 낮지가 않습니다. 1억 거의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올해 오른다며 왜 모르겠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께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한 0.1비트를 추가로 더 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는 지금 알트코인은 글쎄요,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풀린 돈이 알트코인은 거래소잖아요. 코인 거래소. 그래서 여기서 일로 좀 잘 안 넘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알트코인에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한 2분기는 되어야 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비트코인 위주로만 상승하는 장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5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분의 비트코인의 시총을 이게 비율로 나타낸 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지금 5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 살만한 거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은 알트장이 오는 게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나중에 오긴 오겠죠. 저는 그때쯤 똘똘한 알트가 정해지면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어저께 0.1비트를 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긴 했어요. 다들 요즘에 제일 관심 갖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됐냐 이 부분에 제일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걸 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네, 블랙럭이죠. 그 두 번째가 피델리티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크. 요즘에 아크가 상당히 또 좀 버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크가 아주 좋아요, 성과가. 그리고 여기는 프랭클린 테프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GBTC는 그레이스케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고무적인 일은 블랙락이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네, 며칠 전에 뭐 1800만 달러 되게 미미한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다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블랙락 힘내고 있어요. 형님이 좀 먼저 가줘야 동생들이 쫓아오는데 블랙락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어저께는 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미니멈이죠, 미니멈. 이제까지 한 2달 이상 팔았는데 그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대신에 아크가 피델리티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맥시멈이죠. 아크는 최대치를 찍었고요. 피델리티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블랙록은 원래 하던 만큼 했고요. 블랙록은 원래 하던 만큼만 해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하던 대로 비슷하게 한 3억 불 정도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유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만 않아도 전 이제는 만족하거든요. 네, 순유입이 요 정도 규모면 2억 4천만 달러면은 상당한 양이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7만 1,000달러 이상을 지켜내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 최근의 차트인데 3월 24일 날 이렇게 재차 하락을 하고 이게 블랙락하고 피델리티는 매수를 얼마 못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너무 많이 파는 바람에 이때 다시 빠졌었죠. 그 다음에는 네, 좀 시종일관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올라갔으니까 숨고르기 하는 중이죠. 그리고 어저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격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편안하게 순항하는 중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한 7만 1,000달러 정도의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훅 빠질 수 있고 훅 오를 수 있는 2, 3일 정도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좀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좀 떨리시는 분은 그냥 어플을 3일 정도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매수를 노리시는 분은 적당히 좀 좋은 가격에 뭐 한 요 정도 되는 가격에 대략 한 1억 아래로 걸어 놓으면은 운 좋으면 체결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싸게 잘하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매수가 끝나신 분은 그냥 며칠 정도는 차트를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네,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인리스에 나오는 뉴스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전문가, 글쎄요, 뭐 이더리움 전문가가 뭐 사살이라는 분인데 뭐 저는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이분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23일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한 30% 정도?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의 정보를 인용해서 한 30% 정도로 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에는 동의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승인은 될 거다. 중요한 건 언제 승인하냐의 문제다. 저도 여기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23일은 글쎄요,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5월 23일 날 만약에 거절이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겠죠. 충격받고 떨어질 텐데 그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더리움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 더 살 것 같진 않지만 여튼 5월 23일은 몰라도 이더리움은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SEC랑 또 정말 지긋지긋한 논쟁이죠.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이게 사실 좀 지긋지긋한 논쟁인데 증권이라도 상관없고 저는 상품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상관이 없냐? 블랙락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블랙락은 뭐 대단한 회사잖아요. 엄청난 대기업인데 블랙락에서 증권이면 증권으로 뭐 ETF 만들면 되고요. 뭐 상품이면 상품이니까 원래대로 또 ETF 만들 수 있잖아요. 블랙락이 그만큼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SEC가 얘네가 뭐 어떻게 하든 상품 거래소랑 어떻게 뭐 협의를 하든 뭐 결정을 내리든 어떻게 정의해주든 ETF가 승인되는 거랑은 오히려 별로 무관하다는 뜻이죠. 증권으로 판정이 난다고 해도 ETF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ETF 출시가 되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5월 23일이 될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중에는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거 쓴 글인데 지금 뭐 이거는 이제까지 계속 많이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하려는 유동성은 적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매도하는 지갑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현금 유동성에 비해서 이 거래소에 있는 유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퀴더티라고 리퀴드 인벤토리 레이티오 뭐 유동성 재고 비율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매수하려는 현금에 비해서 이게 매도 물량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너무 적다는 뜻이죠. 이게 진짜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 검은 그래프를 보고 계시면 알 텐데 지금 거의 사상 최대 정도로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매도가 가능한 비트코인의 양이 사상 최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넘치고 넘치는데 그래프 보이시죠? 하지만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2분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4, 5, 6월 이때는 정말 전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되는 지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홍콩 ETF도 뭐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걸로 보이고 홍콩 ETF는 어저께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게 정말 큰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한 5월 말 정도 보고 있는데 5월 말에 개인적으로 뭐 이더리움 ETF 그러니까 결정되는 날짜가 5월 23일인데 저는 이거보다도 홍콩 ETF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홍콩 ETF가 5월 말에 상장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와 관련된 뉴스인데 홍콩의 자산운용사인 하베스트 펀드라는 데는 이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VSFG 뭐 요런 또 펀드 뭐 운용사가 있나 봐요. 뭐 제가 홍콩의 자산운용사를 잘 알 리가 없고 요런 데서도 이제 좀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될 때도 한 10개 정도 다 같이 승인이 났잖아요. 홍콩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 2분기 중으로 현금과 현물 상환 모두를 허용하는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2분기 중으로 현물 ETF가 승인될 걸로 예상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한 5월 말
요쯤이면 되지 않을까. 뭐 늦어도 6월엔 될 테니까. 이게 되면은 좀 비트코인의 판도를 또 한 번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 홍콩 ETF가 5월 말에 정상적으로 다 상장이 된다. 그러면 기요사키가 말했던 6월에 10만 불, 10만 달러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 달에 한 1억 5천이 되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1억 5천. 물론 우리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이게 고점은 아니니까. 저는 최소한 올해는 계속 상승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적어도 한 14만 불 정도? 마음속으로는 한 20만 불 정도는, 요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치는 30만 불인데, 그거는 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한 요 정도 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2억이고요. 요 정도 되면은 3억이거든요. 2억에서 3억. 요 정도만 해도, 네,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합니다. 물론, 30만 불 돼가지고, 한 뭐 4억, 5억, 막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제 희망사항이니까, 한 2, 3억 정도는, 홍콩 ETF에서 버프를 받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게 작년에 23년 한 9월, 10월 뭐 요 정도부터였거든요. 이때쯤부터 우리가 뭐 고래동공부에서 웅달님이랑 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좀 컨텐츠로 많이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주기영 아까 크립토컨트 대표라 그랬죠. 무려 860억 달러가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1억 달러가 한 1300억 되잖아요. 그러면 1000억, 1조, 10조.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100조.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시총이 1000조가 안 됐을 때거든요. 대략 한 1000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1000조만 돼도 100조에다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곱하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0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면은 시가총액이 100조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유통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승수 효과는 한 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한 1500조가 된 거죠.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확실히 제가 봐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뭐 안만하게 가다가 반감기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렇게 고점에 오르고 전고점 넘어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불장이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왔어요. 여기가 반감기라고 치면 이미 전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이만큼 시프트 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느낌? 저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직 반감기도 안 왔는데 전고점을 넘어버린 게 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장이 오면 역대급의 불장이, 진짜 찐 불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시장을 많이 불리시하게 보고 있어요. 오늘 홍콩발 뉴스가 참 많은데요. 상장사 뭐 인커버스라는 이 회사도 있고 뒤에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암호화폐를 이렇게 매수하겠다고, 이제 법인이죠. 홍콩 쪽에 있는 법인들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뉴스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홍콩의 상장사인 고핀테크라는 데도 1년 동안 500만 달러를, 500만, 이거는 뭐 미국 달러는 아닌 것 같고 홍콩 달러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매수할 계획이다. 뭐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인커버스나 뭐 고핀테크 이런 데서 중국 자금이 홍콩의 상장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를 시작으로 해서 홍콩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럼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 붐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분기 이제 4월, 5월, 6월 여기를 아주 불리시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되게 불리시한 뉴스죠. 사실 시장에 요즘에 불리시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불리시한 뉴스가 너무 많으면 그때가 고점이란 뜻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직은 좀 모든 지표가 버블이 정점에 달한 광기가 보이진 않으니까 아직은 오를 여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1%였었는데 이제까지는 3%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관 자금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경단입니다.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만조가 1경이잖아요. 블랙락만 해도 뭐 한 2경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기관 자금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인데, 이런 자금들이 만약에 1%만 들어와도 진짜 엄청난 양인데, 지금은 이거를 3% 정도로 올린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만지 가늠이 안 되실 테니까 1경이라고 쳐볼게요. 1경. 1경은 만조거든요. 만조의 1%라고 하면은 100조입니다. 100조. 근데 100조가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수 효과가 있어서 시가총액을 한 500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3%로 늘린다는 거죠. 3%. 그럼 3%만 돼도 요게 300조잖아요. 300조의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한 1500조가 되겠죠. 이것만 들어와도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거의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2배. 그러면 현재 1억인데 2억이 된다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자금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개인 자금들 있잖아요. 개인 자금들까지 들어가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포트폴리오에서는 1% 정도 담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냥 겨우 한 120억 달러만 유입돼도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상승을 불러올 테니까 더 많은 기관의 포모를 야기하겠죠. 기관의 포모가 진짜 무섭거든요. 얘네들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엄청난 불장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 후에는 저는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5억에서 10억. 그러니까 지금 1억이니까 5년 후에 만약에 진짜 10억이 된다면 이건 정말 해볼 만한 투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아예 안 하고 있다면 0.1비트 코인만이라도, 0.1비트는 현재 시세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는 투자를 해볼 만 하잖아요. 혹시라도 5년 후에 10억이 되면 그 0.1비트는 1억이 됩니다. 이런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시장에서는 한 2021년 시장이죠. 21년에는 좀 기관들이 많이 관을 봤어요. 저는 간보기 장세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장세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스팟 ETF가 이게 출시가 된 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관 자금, 법인 자금 이런 게 들어오기가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려야 되나, 뭐 내년에 일부 엑시트하고 부동산을 사야 되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더리움 이야기인데요. 이더리움 ETF도 뭐 피델리티라던가 뭐 블랙락이라던가 그레이스케일이라던가 뭐 요런 데들이 다 당연하게 신청서를 다 내고 있습니다. 물론 5월 23일이 아마 그레이스케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일인데 이때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되지 않을까, 그것도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늦어도 내년 초, 그런 걸 생각하면 이더리움이 지금 좀 이 덕에 이때 거절된다면 그 덕에 만약에 싸게 확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래동 공부 카페에 There is no second best라는 분이 써주신 글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X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X로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냥 고래동 공부 홍보도 할 겸 이 페이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말했다. 비트코인 ETF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다. 역사상 최고의 ETF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2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첫 거래일이 1월 11일이었어요.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28일이니까 대략 한 2달 반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보셨지만 대략 한 120억 달러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현물 ETF가 요 기록을 냈는데 이게 ETF 역사상 최고의 성과거든요. 이런 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SPY나 QQQ 뭐 이런 엄청난
ETF도 이 정도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역사상 최고의 히트 상품이다. 요렇게 레리핑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블랙락에서 계속 그 판매량이 저조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2분기, 3분기, 올해 내내 좀 그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지금 벌써 또 막 금세 오르네요. 71,400달러 선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한 1억 100만 원이 넘었죠. 1억 143만 원 정도. 지금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가 물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2분기에 미국 가격으로 10만 달러. 기요사키의 말을 저는 좀 신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분 너무 불리시하신데 너무 많이 갔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꿔 먹었습니다. 한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6월달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2024년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뭐 엄청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또 모아나가고 잘 지켜나가고 하면서 재산 증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에서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진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오태민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컨투 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몰입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미친 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 연사 라인업들 역시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 달에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신간이 나오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 원입니다. 한 달 수강료 아니고요. 네, 한 달에 대략 한 5만 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4, 5, 6월 고래동 공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만 9천 원에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